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년도 하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 잘 하셨나요? 굉장히 글자 수도 많고 문항도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아직 많은 분들이 작성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제대로 내용 빠짐없이 작성하셨는지, 또 자기소개서 안에 여러분의 강점이 드러나 있는지 저랑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희망했던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를 경험과 함께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항은 은행원이 가져야 할 목표 그리고 가치가 내 삶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한지, 즉 은행원과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일치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인데요. 20년도 상반기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특정 문항을 활용해 터닝포인트가 되는 일련의 경험을 작성해 주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항 어떻게 셀프 피드백하면 좋은지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고등학교 때 경험을 적어도 돼요? 혹은 20살 이후에 경험을 적어도 되나요? 라고 여러 방법으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은 20살 이후에 경험을 적어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특히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세이 같은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게 할 만한 경험이 20살 이전 일을 한다면 그냥 그걸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직무 관련 경험을 찾아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는 적어도 직무 관련 경험이 찾아져 있어야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은행원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 목표와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대부분 경험을 쓰는데 몰두하시느라 두갈식으로 이걸 안 적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히 이렇게 따옴표에 적어서 기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목표와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맥락 안에 있는지, 안정적인 삶에서 공부하는 삶이라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결국 이 안에서도 무언가를 하거나 쉬거나 라는 반대 개념이 들어있고 한 맥락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뜬금없이 두 개의 목표를 따로 잡지 않고 한 맥락 안에서 잡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목표를 갖게 된 경험, 이 목표를 갖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됐죠. 이유가 되는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기반한 활동이 있는지, 내가 과거에 희망했던 목표를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 추구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목표로 바뀐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제가 이러이런 경험으로 현재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목표에서 현재 목표로 바뀌는 데는 현재 목표가 더욱 어떠한 점에서 가치 있다, 어떠한 점에서 낫다라는 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현재 목표가 직무 관련 경험과 일치되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문항 볼게요. 조직 이 안에서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과 대인관계에서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단점도 내가 리스크 적은 걸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업무상의 장단점과 성향의 장단점을 동시에 꺼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게다가 사례를 꺼내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업무 성향 장단점과 대인관계의 장단점은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께 제가 공감, 의사소통, 이런 거, 경청,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이거 구체화로 바꾸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구체적인 단어로 여러분의 장단점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거는 OX로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쭉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좀 체크해주세요. 쭉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조용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장점 꼼꼼하, 단점은 발표를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좀 보니까 너무 조용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싶으면은 대인관계에는 조금 내가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뉘앙스, 내가 굉장히 조직 적응력이 뛰어나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장단점을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장단점에 사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 단점이 행원 업무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단점들을 사용하진 않으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장단점이 구체적인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제가 하나의 증빙한 데는 이력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그 채용 분야, 이번엔 기업은행이 채용 분야가 조금 다양해졌죠? 이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고, 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 역량만 적고 경험만 쭉 적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갖췄는지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역량에 여러 근거를 달아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두세 개의 역량마다 근거를 달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드백 하시기 위해서 역량이 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대변하는가 혹은 역량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가를 체크하라고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뒀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필요한 역량은 A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A라는 역량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통틀어서 일컬을 수 있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많은 곳에서 인턴을 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그냥 단순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인턴을 해서 그와 관련된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가장 큰 중요한 역량, 가장 필요한 역량은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통틀어서 작성하셨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이렇게 통틀어서 쓸 수 없다면 역량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긴 채용을 기다렸다가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실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이면 글로벌 이렇게 직무마다 그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막연히 고객 소통 이런 얘기를 쓰시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제시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대부분 경험 쓰시느라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부분을 작성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역량을 쌓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의 역량을, 내가 A라는 역량만 쓰는 게 아니라 A 이후에 저는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라고 이 외에 라고 작성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 입행 후 포부를 지원 동기와 비슷하게 풀되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행원 중에서도 IBK에서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 IBK에서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를 위해 내가 어떻게 입행 후에 노력할 거야 라는 얘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신 전문가, 여신 전문가가 아니라 어떠한 금융 전문가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그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기업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뭔지까지 적어서 지원 동기를 살짝 비슷하게 적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단계적으로 내가 그냥 저 그냥 열심히 다닐 거예요, 고객 많이 만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입사 후 몇 년 차에는 뭐를 취득하고 몇 년 차에는 뭐를 취득하고처럼 나는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고백할 때 내가 너의 미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 기업은행 너희와 이 정도로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해봤어 라는 걸 풀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걸 쭉 읽으시면서 정말 기업은행과의 미래를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 참 골치 아픈 문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시중은행 행원분들께 의견을 물어봐서 강의에서 풀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 혹은 내가 지원 분야, 그리고 내 목표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써도 좋다. 그리고 언택트나 영업점 축소 관련을 써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굳이 어려운 소재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피드백 볼게요. 사업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과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플러스 개선안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한계점과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졌는지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냈는지를 다시 한번 최종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문항이 글자 수가 좀 너무 많고 문항도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포기할까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데 포기를 하시고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만큼 글자 수의 문항을 또 이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써보는 건 나중에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시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작성해보셔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꼭 서류 필기 통과하셔서 면접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